요 이제 영양지방 계량 공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배울 건데, 진도가 어마무시하게 빨리 나갈 겁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은 다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겠고요. 오늘 이제 하면서 중간에 서술형 어떻게 쓰는지 제가 또 설명하는 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잘 들으시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집에 가서 또 들으시고, 또 이해가 안 되면 집에서 또 한 번 들으시고 나서 서술 숙제를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버티컬 드레인, 다른 말로 연직 배수 공법, 다른 말로 안밀 촉진 방법, 또 다른 말로 탈수 공법, 여러 가지 말로 변형이 돼가지고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다 같은 말이에요. 투수성이 좋은 수직 드레인, 강국수 탈수, 안밀 촉진입니다. 자, 버티컬 드레인 공법에 대한 그림을 그려드릴 건데, 우리가 어떤 중요한 공법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그림은 대표 단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양지방 계량 공법의 대표 단면 중에 하나라고 본다라 그러면은 버티컬 드레인 공법과 프리로딩이 같이 들어간 그림이 대표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표 그림은 왜 제가 자꾸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이게 글로만 공부를 하면은 머릿속에 잘 안 박히잖아요. 근데 사진을 찍었다 생각해. 고등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랑 스위스 여행을 가서 기차를 타면서 바깥을 쳐다보면서 사진을 찍었다라고 생각할게요. 친구랑 같이. 그 사진은 머릿속에 죽을 때까지 남겠죠. 안 까먹어요. 그런 식이에요. 대표 단면을 그려서 사진을 찍듯이 자기 머릿속에 간직을 한다 그러면은 글로만 주절주절 외운 것보다 머릿속에 많이 잘 남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요. 이 대표 단면을 하나 본인 거로 만들어 놓으면은 시험장에서 외웠으니까 써먹기가 매우 좋겠죠. 그래서 제가 그려드리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나는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볼까 연구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버티컬 드레인을 하려고 하면은 샌드 매트를 맨 위에다가 깐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샌드 매트라는 게 있고요. 이 샌드 매트는 일반적으로 두께가 0.5에서 1.0m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샌드 매트에 들어가는 통일 분류법상 기호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웰은 다짐하는 데 좋은 거고, P는 배수하는 데 좋겠죠. 그쵸. 그래서 SP나 GP 계열이 이제 들어가겠죠. 얘는. 입도가 불량해야지 배수가 잘 되겠죠. 그쵸. 다짐이 잘 되면 배수가 잘 안 돼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조금 더 공부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자, 어떤 하중을 주면은 이 연약지반을 누르면은 강국수가 빠진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얘는 연약지반이야. 내가 대표 단면을 만드는데 대표 단면에다 연약지반입니다 라고 한글로 쓰는 것보다는 어떤 걸 쓰는 게 좋을까요? 어떠한 공학적인 거를 써주면 되겠죠. 우리 오늘 연약지반 배우면서 4, 6, 신 배우셨네요. 가장 작은 수치가 NH가 4보다 작은 거. 이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탈수 공법은 점토층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층이다? CH나 MH 이런 계열에 있는 집안에서 우리가 많이 시행을 한다 라고 대표 단면에다 써주면은 나는 적용성에 대해서도 따로 답안지를 안 써도 공학적으로 채점위원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써줄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다 이제 케이싱을 받고 여기다 이제 모래를 집어넣고 케이싱을 빼는 공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공법이냐 그랬더니 샌드 드레인 공법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샌드 드레인 공법은 그 통수 능력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연직 배수 공법에서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통수 능력이에요. 그래서 통수 능력이 저하되냐 향상되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쭈쭈쭈쭈쭈쭈쭈쭈 잘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잘 들어올 수가 있는데, 케이싱을 박을 때 어떻게 박냐 그러면은, 한마로 잡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토 집안에다가 우웅 하고 들어가면은, 점토 집안이 흐무적 되면서, 교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일정 부위까지는 교란이 돼서 투수성이 매우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느 일정 지역까지는 그러한 시공 방법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는 게 있더라. 그걸 우리가 스미어 존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효과를 우리가 스미어 이펙트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에서 3D, 이 샌드드렌 구경의 2에서 3D 구간을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래가 안에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얘네가 모래가 비싸. 요즘에 한강 모래를 수급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한강 모래를 퍼다가 군산 앞바다에 샌드드렌을 한다 해서 싣고 덤프트럭에 싣고 가요. 덤프트럭 운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겠죠. 못 써.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건 뭘 쓰고 있느냐? 그랬더니 페이퍼 드레인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페이퍼 드레인이라는 거를 쓰고 있는데 이 종이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모래보다는 종이가 훨씬 더 싸죠. 그렇죠? 그래서 종이를 쭉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얘를 빼주면 끝. 그래서 관입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가 물 속에 종이가 오랫동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종이가 부풀면서 흐무적 되고 끊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중간에 절단 현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냐 그랬더니 well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well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물이랑 마찬가지잖아요. 우물을 파듯이. 그래서 well resistance, 우물 저항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겼으니까 물이 올라가다가 잘 못 올라가겠죠. 그죠? 우리가 빨대로 코카콜라를 마시는데 빨대 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났어. 그럼 이게 한데 잘 콜라가 안 빨려서 올라오겠죠. 그거입니다. 그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거 여기다 집어넣었어. 집어넣고 여기다 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홀이 이 안에 이렇게 이제 보이겠지.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그래서 이거를 플라스틱 드레인입니다. 그래서 페이퍼가 안 좋으니까 플라스틱으로 했어요. 그러면 절대로 얘가 막히지가 않겠죠. 안 끊어지겠죠.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물이 이렇게 빨려서 들어오는데 이 홀이 페이퍼 드레인에 있는 홀은 종이가 흐느적거리면서 좀 넓어질 수 있어. 근데 전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홀이 절대로 넓어지지 않겠죠. 그 사이로 세립토가 올라오다가 공극이 막힐 수가 있겠죠. 걔도 뭐가 생길 수 있어요? well resistance, 우물 저항값이 생길 수가 있다. 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무엇을 했냐 그랬더니 야, 가장 좋은 거는 샌드 드레인이야. 다시 샌드 드레인 쓸래? 근데 모래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공법을 개발을 해 놓은 게 팩 드레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쉽게 얘기하면 모래량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러한 길다란 주머니를 만들어 놓고요. 이 주머니를 내보는 동시 타입하고 관입하는 그런 공법인데 그걸 우리가 팩 드레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모래를 집어넣고 내보는 한꺼번에 집어넣고 이렇게 빼고 기계만 빼고 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모래량은 많이 줄었는데 효과는 샌드 드레인이랑 비슷하더라. 이 이야기가 됩니다. 요 놈이 결국은 물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흘러갈 거죠. 근데 여기를 통과하는 구멍은 작은데 그 작은 것보다 훨씬 더 작은 세립토에 아주 조그만 미세한 그런 것들이 딸려 올라왔다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그 놈들이 여기 이제 매트 부분에 점차 쌓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 안에를 전부 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세립분들이 막았으니까
물이 통과하려고 그럴 때 통과가 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거 통수 능력을 확보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라고 그랬더니 매트 레지스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매트 레지스턴스, 웰 레지스턴스, 스미어 존에 따른 스미어 이펙트, 이런 것들이 연직 배수 공법에 들어가 주시면은 좋을 거고요. 제가 이제 여기 대표 단면을 그렸는데 대표 단면에 하나씩 그리면서 내용도 다 틀리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다양성을 추구하는 답안지가 조금 더 보기가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양성마다 다른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되겠죠. 이런 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 연직 배수 공법의 종류 및 특징,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라고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됐다라고 할게요. 그랬을 경우에 요 첫 번째 장 쓰는 것만 우선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다른 문제는 다른 문제 가지고 또 한번 해볼까 보고요. 오늘 이제 남은 3교시, 4교시는 서술형 문제를 조금씩 더 많이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첫 번째 장은 문제 쓰고 나서야 무조건 서술형은 개요입니다. 개요. 그래서 다른 거 쓴다 안 쓴다? 절대 안 쓴다. 개요라고 쓴다. 서술형 문제는 무조건 1번이 개요다. 1번 밑에는요. 소괄호 1, 소괄호 2, 소괄호 3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 문제 정의를 몇 줄 쓴다? 2줄 쓴다. 서술형 문제 개요는 몇 줄 쓰냐 그랬더니 2줄, 2줄, 2줄. 총 몇 줄 쓴다? 6줄 쓴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법칙은요, 불변이에요. 그리고요, 여태까지도 잘 통용되고 있고요. 이 방법이 가장 쉬워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7줄을 빠른 속도로 써서 내려갈 수 있는 방법 중에 거의 최고의 방법이다. 왜? 우리 이거 시험 보는 동안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기본 이 원칙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먹히고 있어요. 그냥 쓰시면 돼. 아마도 이제는 다른 학원에서도 이걸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제 그 유튜브에 영상 올라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튜브 봐요? 저희 학원 거? 가끔 보시면 안 돼요. 매일 보세요. 600 몇십 개 있어요. 그 중에 실제적으로 공부에 관련된 게 한 500 몇십 개 될 건데, 생각보다 좋은 영상 많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어쨌든 개요는 2줄, 소괄호 1, 소괄호 2, 소괄호 3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는데 소괄호 1에는 무엇을 쓰느냐 그랬더니 이 문제를 읽으면요. 요게 물어본 거 첫 번째야. 물어본 거 첫 번째고 요게 물어본 거 두 번째예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그 소괄호 1은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거 써줍니다. 연직 배수 공법 1안 뭐 어쩌고저쩌고다. 2줄 쓰시면 돼요. 소괄호 2는요. 물어본 거 첫 번째 거. 연직 배수 공법의 종류에는 샌드 드레인, 페이퍼 드레인, 플라스틱 드레인, 팩 드레인이 있다. 소괄호 3번은요. 물어본 거 두 번째 거. 연직 배수 공법 시공시 유의사항으로는 뭐뭐가 있다. 스미어 이펙트, 웰 레지스턴스, 매트 레지스턴스에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다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어때요? 개요 쓰는 게. 이 문제를 잘 읽으시고 전체적으로 묻고 있는 거는 소괄호 1. 첫 번째 묻는 것은 소괄호 2. 두 번째 물어보는 것은 소괄호 3. 일반적으로 서술형 문제는요,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은 이제 쓰는 거 끝났어요. 개요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뭘 쓰면 될까요? 아까 전에 설명드린 거 있죠. 그게 이제 계량공법, 선정시, 결정 순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까 전에 여기서 지구환 이거 배웠잖아요. 그걸 이제 쓰실 거예요. 어떻게 쓰면 된다? 연직, 배수, 공법, 결정, 순서,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구환에서 원지방 시공 가능이냐,
해가지고 이제 공법 해가지고 계측을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시공을 할 건데 노후가 되면은 경시안 해가지고 다시 할 거다라고 이제 아까 배운 거 있죠. 이거 쓰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쓰는데 세 번째 쓰는 방법은 사실은 여러 가지 있어요. 뭐가 있느냐라고 그랬더니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원리입니다. 우리 이제 뭘 배울 거냐 그러면은 이 공법이에요, 공법. 이 공법은 어떻게 하는 건데 궁금하죠, 그렇잖아요. 채점위원이 그래서 이 공법을 어떻게 하는지 너 그 원리를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뉘앙스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공법에 원리가 있다면 원리를 써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원리를 쓸 거면은 얘는 대제목 2번이 되고요. 얘는 대제목 3번이 되면 돼요. 원리는 무조건 개요 바로 밑에, 정의 밑에. 되게 중요한 거니까 위쪽에 써줍니다. 절대로 밑에 쪽에 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쓰고 싶으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얘가 밑으로 내려오시면 돼요. 자, 근데 원리가 아니라 어떤 거와 어떤 거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비교표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결정 순서 들어갔고 남은 공간은 원리나 어떤 공법 간의 비교를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탈배, 안밀치, 고대, 약동보 그랬죠. 그 중에서 탈배, 안밀치가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다수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연직 배수 공법, 탈수 공법이랑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놈은 어디서 찾으시면 돼? 탈배, 안밀치 중에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만약에 비교표가 하나 들어가고 싶으면은 탈수 공법과 밀도 계량 공법의 특징 비교 뭐 이런 거 이제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비교표 하나 만들어서 비교표 안에다가 뭐 원리는 어떤 거냐, 장점은 뭐냐, 단점은 뭐냐, 적용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분류를 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토질 비교 대상이 들어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법이 있냐 그러면은 점성토에 해당하는 공법인데 점성토에 해당하는 공법이랑 비교하는 것보다는 점성토에 해당되는 공법을 물어봤으니 사질토에 해당하는 공법을 비교 설명하면 조금 더 좋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첫 장은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요. 그죠? 어떠한 문제든 연약지방 계량공법의 탈배암밀치 고대약동 보라 그랬잖아. 전부 다 공법이에요. 그렇죠? 전부 다 공법이니까 탈배암밀치 고대약동 뭐 어떤 문제를 쓰더라도 첫 번째 장을 이런 양식에 의해서 쓸 수가 있고 서술형 문제는 이런 식으로 쓴다. 서술형 문제에 공통적으로 개요 쓰는 방법은 이렇다. 요거 이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탈수 공법의 시공시 유의사항은 요거 말고 또 있어. 뭐가 있냐 그러면은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 있어요. 그죠? 뻘에 엄청나게 큰 장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장비가 어떻게 된다? 점도가 될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신호수가 있겠죠. 신호수가 작업을 하는데 장비 근처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 장비의 이동이나 회전 아니면 장비가 가지고 있는 중량분에 따른 낙하 이런 거에 대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직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 건설 기계를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그러면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대형 크레인이 들어갈 건데 이 대형 크레인의 작업 효율이나 아니면 어떤 작업의 원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배운 다음에 같이 엮어서 시공식 관리에 대한 부분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내용까지 같이 들어가면 돼요. 스미어 존, 스미어 이펙트, 웰 레지스턴스, 매트 레지스턴스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2학년까지 다 들어야지만 시공식 주의사항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수공법. 배수공법은요, 딥 웰과 웰 포인트.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근데, 그냥 아마도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강제 배수공법. 그래서 연예지방 계량공법의 강제 배수공법에 대해서 설명하세요라고 이제 출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강제란
말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이 없다. 그냥 우리는 가장 크게 많이 써야 되는 것은 딥웰가 웰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딥웰은 그냥 구덩이 깊게 파고요. 여기에 이제 되게 좋은 수중 양수기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 양정은 몇 메다? 30m까지. 그래서 교재에 있는 대로 그림을 그리세요. KCN, 스트레이너, 필터, 수중 펌프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죠. 웰 포인트는 기억해야 되는 숫자는 6m. 6m까지만 됩니다. 그래서 집안이 있다면 요 맨 끝에 달린 거 얘를 우리가 웰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웰 포인트 공법이고요. 이런 식으로 다 진공관입니다. 진공관. 그래서 진공관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물을 뽑아내는 건데 뽑아내면은 여기 지하 수위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이 밑으로 줄어들 겁니다. 지하 수위가 줄어든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해주겠어요? 강국수 소산을 강제로 해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보고 공부를 하실 때 세로 방향이 됐든 아니면은 가로 방향이 됐든 어떠한 공법의 순서도를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한번 가로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가로로 하니까는 여기다 이제 장치 조립이 될 거고 얘를 시운전을 할 거예요. 시운전을 하고 얘를 뽑아내면서 유지 관리를 하게 돼요. 저는 이제 되게 간단하게 큰 틀에 대해서 이제 순서를 쓴 건데 나는 이거를 이거 직접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시공 순서대로 쓸 거다. 아니면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봤어요. 이게 장치 조립이고 유지 관리가 저 먼 이야기잖아요. 그것까지 다 한꺼번에 묶어서 쓸 거다. 하셔도 돼요. 근데 나는 이렇게 쓰고 나서 여기다가 추가적인 설명이 더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추가 설명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횡방향 순서인데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다가 조금씩 더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결부 누기 확인. 이게 전부 다 관을 연결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공 상태를 하다 보니까는 연결부에는 누기가 이제 나타나는지 알아야 될 거고요. 시운전을 했을 때, 그래서 초기 운전 시간 설정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게 맨 처음부터 물이 안 빨려와요. 웰 포인트를 하게 되면은 최소 한 2주 정도 동안 진공 상태를 만들면서 그 안에가 진공을 만들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운전하면서 그 기간까지 운전 시간을 어떻게 설정하고 그거에 따라 설계 변경할 때 그 운전 대기 시간에 대한 거를 계산해서 풀어야 되겠죠. 공사 대가로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살을 어떤 식으로 조금씩 더 묻히는지는 본인들이 하나씩 만들면서 생각하세요. 앞으로 다른 걸 하더라도 이걸 한꺼번에 한다 그러면은 머리가 복잡해. 칸을 다 만들어 5개, 6개, 7개 다 만들어 놓고서 한꺼번에 고민하고 계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몇 점부터 시작하면 돼요? 오늘은 빵점, 내일 조금 공부하니까 10점, 모레 좀 더 공부하니까 20점.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시면 돼. 시험 며칠 있다 볼 거예요? 오, 저번 주 구살이 좋다고 또 외우셨네. 그죠? 그런 거예요. 다른 내용 또 보니까는 강제 배수 공법의 진공 딥외, 그리고 전기 침투 공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공법 유형을 우리가 이제 배울 건데, 이 공법 유형은요, 용어 답안에 쓰는 거랑 서술 답안에 쓰는 거랑 들어가는 대제목이 틀려요. 똑같은데 조금 틀려요. 순, 단, 주. 이 단점이 포함되어 있는 특징을 쓰라는 뜻이고요. 순서, 주의, 사항. 우리가 시험 유형은요, 목적, 시험, 순서, 방법, 주의사항. 요걸 이제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공법 유형은 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순서, 특징, 주의사항. 만약에 원리가 있는데 용어 문제에서 원리를 쓸 칸이 없다. 라 그러면은 이 특징 안에다가 원리들을 집어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쵸? 자, 근데 서술형 용어는 22줄에 쓰면 이 정도만 써도 충분히 들어가. 근데 서술형은요, 요것만 가지고는 66줄을 채우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여기 정의도 써야 되겠지. 정의 뺀 거예요. 예. 원리가 있다면 원리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순서, 예. 특징, 주의사항, 예. 똑같이 들어가요. 예. 그리고 만약에